쌍용자동차가 크나큰 시름에 잠겼습니다.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투자 계획 철회에 이어서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분명한 쌍용차가 또다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쌍용차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부 교수, 정용건 사회연대 포럼 운영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이호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네. 자, 벼랑 끝에 몰린 쌍용 자동차 네. 지금 뭔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중국의 송과 자동차, 송과 네네. 모터스하고 낙다운 수출 계약을 협의를 했다면서 이게 뭡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예. 티볼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쌍용 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고 엔트리 모델 중에서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티볼리 모델에 대해서 부분 조립으로 중국 내에서 부품들을 조립해서 차량을 완성한 다음에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을 하겠다. 이런 계획, 결국은 수출 확대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경영난을 극복하겠다는 일환의 하나로 이렇게 송광모터스하고 어떤 협약 체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프리카와 중동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된다면 네. 사실 티볼리 수출이 조금 부진했죠 최근에.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마이너 3사 중에서도 특히 쌍용 같은 경우 어려운 점을 얘기할 때 아주 크고 튼튼한 이제 뒤에 본사가 없다라는 이런 지원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수출 물량이 워낙 작고 마이너하기 때문에 내수에 의존한다라는 취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 위원장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 송과 모터스와의 협력이 지금 쌍용 자동차 주가가 지금 상종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내일 문 닫을지도 모르는 회사에 이런 변화 이게 그렇게 수준 빅뉴스입니까? 어떻습니까? 쌍용 자동차에 확인했더니요. 현재는 어저께 체결한 게 가계약이라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될지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이 계약이 이제 본계약이 체결되고 나면은 내년에는 경쟁과 관련해서 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내부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것 같았는데 비교적 어려움 속에서도 약간의 단비 같은 희소식이긴 한데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는 이 어려운 터널을 넘어가기는 어려운 그런 국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쌍용차는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은 쌍용차 지원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산은에서 기관산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판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인 유동성에 들어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하겠다고 했고요.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티볼리 판매로 인해 흑자 전환했었는데 2016년 4분기 이후에는 지금 13분기 동안 계속 적자를 이어가는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의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이제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은 이자 갚기에 급급하다거나 또는 대주주가 그냥 손 놓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산업은행은 입장을 단호하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이 대주주인 마인드라는 더 이상 대주주로서 네네. 투자하지 않겠다, 명확하게 발을 빼겠다고 지금 정한 거죠.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하고 서로 간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예 손을 빼기로 했는데 물론 전체 부족한 자금에 비하면 전체는 아니지만 400억 정도를 좀 일부 지원을 해주면서 이 위기를 좀 넘겨라. 그러면서 산업은행 측에서 2천억대 후반에 투자금을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2,300억을 투자하겠다. 결국 5천억 정도의 자금을 산은하고 같이 만들자라고 손을 내밀었고 어떻게 보면 공을 우리 국내로 던져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단 산은이나 이런 쪽에서는 투자 추가 지원이 좀 어렵다라고 대주주의 적극적인 어떤 자구안을 마련해라라고 이제 리스판스 답을 보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마인드라가 이 쌍용차 지원을 두고 간을 보고 있다고 일단 진단을 해주셨는데 정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작년 연말부터 쌍용 자동차 노사가 어려움을 예견하고 사실은 쌍용 자동차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인드라가 우리가 한 2,300억 낼 테니까 지금 회사채 1,900억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좀 적극 나서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접근 자체가 저는 출발부터가 참 쉽지 않은 접근이다. 현재 자동차 산업의 이 구조 속에 보면은 자율차, 전기차, 친환경차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고
신차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5천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소요가 되는데 대주주가 2,300억 내고 산업은행에 2천억 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접근 그걸로 뭘 하겠냐는 사실은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뭐 책임 있게 좀 초기에 5천억 투자했었는데 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테니까 산업은행이 고민해봐라 이러면 또 달랐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2,300억 플러스 2천억 정도 해가지고는 뭐 그냥 현상 유지 수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마저도 이제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포기한 거고요. 400억 뭐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400억이면 한 달 정도 유지비 정도밖에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달 유지비라도 되겠습니까? 빚 갚아야 되는. 사실상 이제 손을 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금이라든지 지분 구조와 관련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면은 뭔가 좀 자기들 챙기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공을 산업은행에 던깃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산원도 단호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대주주가 정말 손을 떼려 하면은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대주주가 먼저 전개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갖다가 산업은행으로 쳐다보는 것은 전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인드라가 이제 지난 4월에 투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새로운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한 두어 달 정도 지났는데 이 새로운 투자자 좀 뭐 관심을 보인 투자자가 있습니까? 실제 뭐 이제 중국에 있는 BID나 그다음에 아니면은 베트남 회사 측에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빈그룹이 최초로 베트남 최초의 양산차를 본인들이 독자 모델을 내놨는데 소형 승용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물론 상하이 자동차한테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그 쌍용 같은 경우는 라인업 전체가 SUV로 제법 완성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 한 대 개발하는데 4천에서 5천억. 적게 들어도 4년에 뭐 코란도 같은 경우 3,500억이 투자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라인업에 대한 설계 도면을 우리가 전체 노하우를 인수받는다라고 하면 1조 이상, 뭐 2조, 3조의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금이 예상되는 게 한 2천억에서 2,500억 정도예요. 문제는 만약에 마인드라를 인수한다고 할 때? 네. 문제는 이제 마인드라가 5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JP모건 등에서 한 2천억 이상을 빌린 게 있습니다만 바로 상환해야겠죠. 결국은 2천에서 2,500에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들어갈 돈은 한 5천억대가 되는 건데 문제는 올해 1, 4분기에만 2천억 적자거든요. 여기 5천억이 투자된다라고 했을 때 매 분기별로 2, 3천억씩 추가 적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간신히 운영만 한다는 얘기고요. 올 말에 예상되는 전기차라든지 티볼리도 2016년 이후에 모델 이어가 이미 지났거든요. 신차 개발 필요한 시점이 이미 지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 2, 3조 이상은 들어가야 정상화를 꿈꿀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3조.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도 정상화를 꿈꿀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이 쌍용차의 미래차에 대한 준비는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실제 뭐 전기차 출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동반성장이나 공정위 같은 데서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 진입 금지나 아니면 친환경 자동차 판매 의무 제도 같은 거 논의할 때 늘 쌍용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자 개발해서 판매하는 독자 모델에 친환경 자동차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앞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유지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판매 의무 제도를 만족시킬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일단은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자금력의 부족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래를 좀 더 어둡게 한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쌍용차 스스로의 자구 노력, 지금 뭐 대주주의 수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채권단도 좀 손을 내밀려고 하는데 쌍용차 스스로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지금 이 위기를 이 자금 융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자구 노력과 관련해서 산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라. 이동걸 회장은 뭐 죽는다고 생각해야지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산업은행이 최근에 구조조정 사업장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해결점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되게 올드하다. 아주 오래된 레코드 트듯이 자구 뼈를 깎는 대주주의 자구 노력 그리고 노동자들의 자구 노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IMF 그 당시에는 뭐 이 우리가 대주주의 자구 노력 노동자들의 희생 구조조정을 이렇게 살릴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 노동자들이 개인당 한 1,5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삭감하고 양보하고 연월차를 양보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걸로 회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술입니다. 기술. 두 번째가 핵심 자산입니다. 세 번째가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조조정 돼버리고 나면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아니고 이미 작년에 깎을 뼈는 다 깎았습니다.
그런데 빼버리고 살버리고 그다음에는 뭐가 남나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조정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새로운 이제 대주주를 찾게 하느냐,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느냐, 그다음에 마인드라의 역할이 있느냐, 시장에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고요. 단기적인 어떤 정부의 지원으로 해가지고 쌍용자동차를 살리기는 연맹은 하겠지만 살리기는 어려운 것이고 연맹 치료 오래 하면은요 다 집안이 망하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연맹 치료할 생각은 말아야 된다. 노사가 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대주주가 찾아서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쌍차의 장점은 뭐 쌍차가 현대자동차보다는 작지만 R&D 센터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차를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은 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노사의 그런 노력들도 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의 좀 우리가 일정 기간은 좀 데리고 가면서 새로운 대주주를 만나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깎을 뼈를 다 깎았다 그러는데 산업은행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이제 그렇지 않다. 네네. 산업은행. 근데 뭐 해고자들 다 복직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13분기 연속 적자되는 회사에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뭐 논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커피숍이나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회사의 수익률하고 봉급이나 급여나 가족들이 쓰는 이게 좀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자동차 산업은 특이하게 워낙 많은 노동시장이 전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조선업의 3배 정도가 되고요. 쌍용만 해도 5천 명의 직접 고용 인구의 유통과 전후 부품 산업까지 하면 수만 명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마불패라는 어떤 인식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쌍용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어떤 현대자동차보다는 1,000만 원 이상의 연봉이 좀 적은 규모지만 8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매년 분기별로 2천억의 적자가 보는 기업체에서 기아자동차와 거의 유사한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는 걸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론이 심한 경우고요. 광주형 일자리로 3천에서 4천만 원대의 어떤 급여를 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도 제시된 바가 있고 결국은 뼈를 깎는 노력 충분히 했고 11년 연속 무분교 상당히 박수칠 만한 내용이지만 타 산업에 대비해서는 급여나 결국은 그건 자동차 판매되는 수익 대비 노동 생산성이거든요. 그럼 노동 생산성의 저하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인건비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이제 전년 기준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됐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한 1,500만 원 정도 인당 또 임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보도 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줄어 있고요. 제가 현장에 아침에 쌍용자동차 현장에 확인하니까 지금 현재 부품 조달 문제하고 코로나19 매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갖다가 지금 다들 휴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무를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예, 그래서 고용 유지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건비의 부담은 대단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고자 복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전략적으로 저는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밖에 해고자들과 관련해서 복직은 약속돼 있었고 실제로 2018년 대통령께서 인도의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서 복직을 요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복직하면서 사실은 산업은행 돈 1,900억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갖다가 마인드라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밖에 해고자들은 또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지금은 들어와도 어렵기 때문에 또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뭐 35명 저들은 정도가 뭐 고용 유지 지원금도 받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됐다보다는 오히려 서로 노력하는 측면에서 같이 간다고 봤을 때 또 어려우면 훨씬 더 많은 자구 노력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수마달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노동조합이 정말 발벗고 나서가지고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네. 이제 선제적 구조 조정을 해서 미래의 이제 인력 감축에 대비한 그런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쌍용자동차가 신차 개발도 조금 더디고 예. 미래차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데 바로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산업은행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친환경 초로에서 급속한 전환 그런 과정에서의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투자금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대주주들이 확실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 신뢰가 있어야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구조였는데 마인드라 역시 그런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었고 또 규모 면에서도 쌍차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글로벌 탑5에 진입하기에는 뭐 도저히 불충분한 이런 조건이 때문에 이 어려움이 가정됐는데요. 정말 난이죠. 지금 뭐 기존의 어려움에다 코로나19의 어려움까지 같이 겹쳤으니까 그래서 노사가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만의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 대주주가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대주주의 뭐 판단이 서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대주주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돈은 결국은 뭐 이자 갚기에 급급하고 또 뭐 돌아오는 회사채 갚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인 마인드라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자. 일단 형식적으로는 발을 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에 한 10여 년간 뭐 7, 8천억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지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달릴 수도 참 없는 그런 게 아닐까. 실제 이제 이번에 그 기간산업협력자금 지원에서 쌍용이 이제 제외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쌍용은 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마인드라 그룹의 이번 상황이 그 배경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13분기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쌍용이 어려워진 건 아니다. 정부의 입장이고요. 근데 마인드라 그룹이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거든요. 근데 마인드라 그룹은 인도 시장에서 3위 그룹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하지만 50% 넘는 일본계 그룹이 있고 현대기아가 중간이고 15% 정도의 아주 마이너한 그룹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인도가 코로나19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구 이동 금지령을 내리면서 90% 이상의 매출 감소가 올해 일어났습니다. 결국 모기업이 흔들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뭐 쌍용을 이제는 손을 놓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모기업조차 쌍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이번에 스팟 한 번 지원했을 때 내년부터 어떤 정상화의 조짐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 운영 자금 등을 통틀어서 본다라면 그동안 투자됐던 수천억보다 2배, 3배가 투자가 돼야 되고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야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히트를 친다고 하면 정상화가 될 수 있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 기간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자금 여력이 마인드라 그룹 본사 자체가 좀 여력이 없어졌고 리스크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쌍용자동차의 주가가 상한가를 친 게 상당히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저도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다른 그룹의 인수 의지가 좀 있다라는 물밑 작업 중이라는 기사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 GM도 한 2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서 결국은 미국 GM과 우리 이 사람은 2대 주주잖아요, 한국 GM은. 그래서 뭔가 줄다리기 하다가 정부 돈이 8천억이 들어갔는데 쌍용차도 결국 줄다리기 하다가 그런 정도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뭐 힘겨루기 이렇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본사가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이미 이제 GM은 대우그룹이 어려우면서 이제 GM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분이 있었던 것이고 2대 주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분 구조상 쌍용자동차의 지분 그룹의 74.65%가 마인드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사주가 0.5% 있고 개인 투자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산업은행이 책임질 구조는 지금 자본 구조상으로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 들어갈 것과 관련해서 없는 거고 회사채 청구에 오롯이 이제 문제인데 정부 입장의 고민은 이제 자동차 산업 그리고 이제 평택 지역에 있는 부품사들 이들과 관련된 고민이기 때문에 그나마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마인드라 그룹이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마인드라 그룹이 지금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나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새로운 대주자를 빨리 찾고 그리고 회사가 경영이 정상화되면은 일정 부분 뭐 스톡 옵션을 받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옵션을 받 지분을 좀 받아서 그와 관련해서 보상을 챙기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간이 길어지면 뭐 회사채 만기는 계속 돌아오는 것이고 그걸 계속해서 채권단이 맞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뭐 자동적으로 워크아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마인드라 결단해서 대주주를 찾고 그다음에 노사가 좀 단결되는 모습으로 좀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현장에서 그 쌍용자동차 우리 조합원들의 지적은 지금까지 쌍용자동차의 경영진 전부 현대자동차에서 왔다. 지금 사장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전전에도 그렇고. 지금 예사장도 현대차. 예.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지고 과연 쌍용자동차가 뭐 가감하게 핵심할 수 있겠나 현대차나 쳐다보고 있고 그런 것과 관련된 또 신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새롭게 확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의 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마인드라가 결단해야 된다고 저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라의 결단이라면 결국 또 다른 대주주, 또 다른 주인을 찾아오는 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상황을 볼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쉽지 않죠. 뭐 이제 GM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좀 상황이 다른 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차를 판매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GM 공장에는 물량 배정이 관건이거든요. 몇 대 생산량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이 지급되는 거고 거기에서 급여나 운영 자금이 나갑니다. 결국은 노동 생산성을 물량 배정 가지고 본사에서 컨트롤 가능하다는 이게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4년간 유예를 보고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8천억을 투자를 하면 4년간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쌍용 같은 경우는 이게 매출에 따라서 차량을 잘 팔아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차량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티볼리 같은 경우 2016년에 공전에 히트를 친 건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소형 SUV가 유니크했고 경쟁 모델이 전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뭐 현대기아의 코나나 트레일블레이저나 뭐 셀토스나 여러 가지 모델들이 결국 각축을 벌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기존처럼 4만 대 이상의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것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마인드라 그룹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쌍차의 그 쌍용자동차의 R&D 기술이 상당히 나름대로 그 자존심이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있었는데 네. 어느덧 이게 신규 차 준비에 대한 부족할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기술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투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 전기차나 자율투쟁차를 위한 투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전환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소차의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가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M&A, 그다음에 LG하고 합작, 뭐 최근에 뭐 삼성 SDI, 뭐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만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과 관련한 늦었으면 M&A를 할 수 있는 과감한 자금이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투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대주주가 책임 있게 나서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쌍용차가 추진하는 그 비핵심 자산 매각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더라도 거기서 확보할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죠? 예, 부산의 물류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물류센터 합쳐서 뭐 한 2천억 조금 넘게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뭐 현재 올해 돌아오는 회사채가 한 2,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뭐 툭도 없이 부족한 거고 채권단에서 만기는 연장해더라도 실제로 이제 부품 업체들한테 언결제하고 이런 돈들 계산하면은 실제로 그걸로는 뭐 거의 뭐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기업으로 가는 것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회계감사에서도 적정 의견을 못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진 거죠. 당장 다음 달에 산업은행의 빚이 900억인데 뭐 그거는 좀 연장을 그 정도로 뭐 산업은행이 연장해 줘야 해주겠다.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더라도. 네. 지금 현대차 쌍용차도 어렵지만 우리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현대차의 경우에 그 해청업체 예. 명보 산업이 지금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정도인데. 예. 현대자동차 제가 월요일 날 울산에 가서 현대자동차 뭐 원하청 그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다 좀 만나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노사가 이 문제 이제 잘 극복해야 되는데 이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과거까지 자동차 산업의 노사 문제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걱정을 많이 끼쳤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지부장도 만나보니까 어쨌든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고민이 크고 있고요. 근데 부품업체 관련해서 좀 자동차 대고 뭐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부품을 너무 안 가지고 있습니다. 덕양산업 때문에 잠깐 이제 펠리세이드 라인이 스톱이 된 상황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 보니까는 뭐 2시간 재고 정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완성차가 잠깐 어려우면은 재고는 오롯이 이제 이 부품업체들, 이 협력업체들이 떠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현대차가 뭐 1,200억 정도 내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고를 좀 더 확보해주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부품사 때문에 완성차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완성차의 좀 노력들 정말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너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낮게 책정해줘가지고 2차, 3차, 4차 밴드 가면은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현대차의 노력을 좀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 교수님은 이 자동차 산업의 지금 상황, 뭐 이제 그래서 정부도 이제
부품업체, 협력업체에 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기술력이 제작사에 너무 몰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소기업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 보쉬나 지멘스나 이렇게 중소기업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것처럼 기술력을 가지고 몸통을 흔들 수 있는 기업체가 너무 부족한데 지금 정부의 어떤 예상이나 지원 계획을 보면 결국 운영자금 지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언정 기계 2, 4분기, 3, 4분기 지나면서 지속적인 효과 유지는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장기적인 플랜을 좀 따로 세워야 되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 확보, 그게 경쟁력 유지 이런 부분 결국은 현대기아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해외 자동차 제작사의 부품을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기업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뉴스가 이제 4대 그룹의 전기차 동맹이 결성되고 있는 거 네네. 아니냐 이런 예, 기대감이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뭐 삼성하고도 만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LG하고도 뭐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 다 이게 배터리나 전장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는 특이한 게 미래 자동차 산업의 동력인 건 맞습니다만 현재까지 자동차의 가격이 워낙 높고 모든 나라들이 친환경 지원 자금을 쏟아 부어서 차를 구매하는데 동렬하고 있거든요. 결국 환경 보조금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2017년에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50% 급감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좀 축소를 했더니 결론은 각국의 정부 보조금이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 판매가 많이 될 경우는 배터리 가진 회사가 갑이 될 수 있는데요. 거꾸로 배터리 생산 라인을 늘려놨는데 각국 정부가 환경 보조금을 축소한다라고 하면 이 나머지 물량의 배터리를 판매할 데가 없어질 수 있는 상호 이런 견제 관계에 있습니다. 결국은 국내 기업체들끼리 제작사와 배터리 전장이 협력을 맺는다라고 하면 일정적 매출을 서로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산업은행 문제 아까 대주주의 그 위원장님 결단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해결 방안 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은 어떻든 마힌드라 그룹이 경영에서 정말 투자할 더 생각이 없으면 손 떼겠다. 손 떼겠다. 그 대신에 대주주를 뭐 새로운 대주주를 찾고 투자처를 찾고 거기에 따른 뭐 옵션을 좀 받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은행은 900억을 갖다가 이제 뭐 회사채를 만기를 갖다 연장은 시켜주겠지만 계속 이게 길어지면은 누구한테도 좋은 일은 없다는 것이고 회사의 계속 가치도 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히 마인드라 손을 떼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것이 답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또 베트남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2004년도에 상하이 차한테 중국에 넘어가고 나서 2009년도에 쌍용차 사태가 터졌고 또 마인드라 넘어가서도 뭐 몇 년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 평택에 있는 현장의 직원들의 이야기는 그러다 또 3, 4년 뒤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개발도상국으로 갈 경우에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원들이 좀 같이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이호근 교수님. 예, 일단은 그 GM 군산공장 이제 문 닫은 걸 말씀을 드리면 97년에 만들어진 공장이 우리나라 최신 공장입니다. 그 이후에는 결국 노동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부적합한 지역인데 일단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르노 삼성의 스페인 공장이거든요. 전 세계 148개 공장 중에 바야돌리드 공장을 폐쇄하기로 르노에서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동자들이 임금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통한다고 전체 경영에 얼마큼 도움이 되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년간 임금을 유예하고 주말이나 이런 임금 어떤 협상을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하는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스페인 공장이 유지가 되고 현재 전 세계적인 생산성 1위로 거듭났거든요. 그러한 어떤 정양적이지 않지만 정성적인 어떤 뼈를 깎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건 사회연대포럼 운영위원장, 이호근 대덕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